아니, 저만 좋아하는 일 찾느라 10년 낭비했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10년 넘게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세 가지 기준으로 찾았어요. 첫 번째,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잠깐 한두 달 즐기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했죠. 세 번째, 결국 이걸로 인정받아서 내 커리어도 쌓을 수 있고 커리어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까지 이어져야 한다. 덕분에 지금 10년 넘게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일하면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돈도 벌면서 나답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나답게 일하면서 돈도 잘 버는 5단계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제가 거의 10년 넘게 연구해온 저의 업의 본질을 꾹꾹 눌러서 담았으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나답게 살면서 돈 벌고 싶은 방법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1단계는 돈 버는 일이 전부는 아니에요.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좋아하는 일 할까요? 잘하는 일 할까요? 돈 버는 일을 하세요 라고요. 하지만 돈 버는 일이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꾸역꾸역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교 공부하고 싶어서 했던 분들 얼마나 계세요? 그리고 수능 성적 잘 받았는데 막상 주위에 잘 못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수능 성적은 정말 별로였는데 나중에 일이 술술 잘 풀려서 잘 사는 분들도 또 굉장히 많죠. 만약 돈 버는 게 정말 1순위라면은 회사에서 돈 많이 주는 대기업 직원분들 왜 블라인드에 그렇게 불만 폭주를 하실까요? 왜 그렇게 회사 욕을 쓰실까요? 이거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삶에 불만족스럽다는 그런 마음의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2단계는 나의 호기심, 관심, 본능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여러분이 꼭 한번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거 찾아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어떤 일을 잘 하려면 오래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오래 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고3 생활 10년 하라고 하면 하실 분 여기 계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송기령 님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좋아하는 일은 바로 꾸준히 할 수 있다고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잘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은 꾸준히 할 수 있고 꾸준히 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도 정말 많은 분들의 그런 고민 상담과 질문을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그냥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죠. 이게 될까? 이게 나한테 맞을까?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시간만 흘러가고 또 돈도 못 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수영을 배우기로 결심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수영장에 등록도 하지 않고 배우러 다니지도 않고 막 유튜브만 보면서 수영 영상만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 나 유연하지도 않은데 나 운동신경도 적은데 수영 배워도 괜찮을까? 나 수영 배우다 또 포기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만 계속하면 어때요? 수영도 못 배우고 고민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제 얘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겁이 너무 많아서 수영을 못 배웠는데 20살 넘고서부터 어느 순간 수영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때 못 배웠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맨날 고민만 했어요. 막 나 수영 또 포기하면 어떡하지? 근데 제가 그냥 어느 날 제가 수영 강습을 그냥 등록해 버렸어요. 그리고 수영을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엄청 빨리 배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유형 평형까지 3개월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뚝딱뚝딱 이렇게 수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나는 왜 몇 년 동안 고민만 했을까? 그냥 강사 등록할 걸. 강사 등록해봤자 한 달에 얼마 안 하잖아요. 또 제가 등록했던 데는 국공립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막 5만 원도 안 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모든 좋아하는 일의 시작은 정말 미약합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일이든 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또 필요하죠. 3단계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좋아하는 일을 찾으실 때 이 일로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벌어보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50만 원씩 벌다 보면은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 호기심이었는지 딱 알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이 유튜브를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너무 재밌죠. 너무 즐겁죠. 근데 막상 저처럼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고 원고 쓰고 이 과정은 솔직히 저도 이 일을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좀 엄청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보니까 계속 이 일을 꾸준히 하게 되었고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다 보면 업계에 소문이 나고 저한테 계속 좋은 오퍼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전공이 언어학과였어요. 하지만 그때 학교 다닐 때 광고 카피라이터인 박우경님의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그 책을 방학 때 읽었는데 서점에서 그냥 한순간에 몰입해서 다 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광고 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전공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이라도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21살 때 IT 트렌드 매거진 에디터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일주일에 한 편씩 정말 양질의 인사이트를 담은 아티클을 매주 발행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그때 뭐 글을 잘 쓰는 것도 아니었고 뭐 트렌드를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에디터분들을 따라잡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피드백도 구하고 또 선배 에디터들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찾아가서 좀 잠을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힘든 점도 정말 많았죠. 그때 당시에는 마이크로 트렌드를 다루는 매거진이어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아티클, 해외 트렌드까지 조사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1년을 진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매거진 상업 출판을 같이 할 기회가 생겼고 제 아티클도 정말 잡지로 발행되었습니다. 그걸 딱 처음 받아들였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 에디터를 하기 전까지 제가 생각했던 에디터는 뭐 카페에서 우아하게 글 쓰고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전문 에디터가 되어 보니까 주제 소진도 너무 어렵고 정말 글 한 편을 내보내기 위해서 자료 조사와 작성, 퇴고를 정말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이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일의 힘든 점도 제가 겪어봤는데도 이 일 너무 괜찮다. 나한테 좀 맞는 것 같다.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때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경력을 살려서 또 졸업하고는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기획자 카피라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4단계는 꾸준히 쌓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에 힌트를 찾고 생산자로서의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 다음은 정말 죄송하게도 그냥 꾸준히 하고 계속 오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21살 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지금까지 그 결에 비슷한 일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에서 아무런 고통과 결핍이 없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에 돈 버는 일은 정말 고달파요.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이 돈을 주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워서라고도 해요. 그렇지만 어차피 해도 힘든 일, 내가 싫어하는 일을 꾸역꾸역 억지로 하는 것보단 어차피 일할 거라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그렇게 10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마지막으로 5단계입니다. 제 채널에 30, 40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 수강생분들 연령대가 30, 40대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도 30, 40대가 되어도 좋아하는 일을 정말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을 잘하게 노력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살면서 좋아하는 일 당연히 못 찾을 수 있고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일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해보기로 마음 먹는 것도 저는 정말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더 시간을 쓰다 보면은 결국 탐색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나 돈과 시간만 더 낭비하게 되잖아요. 정말 제가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잘하는 일 열심히 해서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라도 더 벌 수가 있고 또 월세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잘하는 일이 또 좋아지게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좋아지려면 그 일을 잘하고 조금 칭찬받을 때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잘하게 되는 거 잘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건 종착지는 결국 똑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작하든지 결국은 좋아하는 일로 돈도 잘 벌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아하는 일이든 잘하는 일이든 일이라는 게 우리 상상 속 판타지처럼 항상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아하거나 항상 즐겁거나 로맨틱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내 인생에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북극성 지표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오늘 하루하루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순간 조금씩 내가 원하는 나다운 삶으로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좋아하는 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시긴 보다는 지금 하시는 일을 사랑하는 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거나 덕업일치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다운 삶을 살고 싶은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웨비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아하는 일로 나답게 살고 싶은 방법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알림 설정해주시면 꼭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나다운 하루 되세요. 안녕.